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 교수 송상훈입니다. 오늘 이제 소아 로봇 수술, 특히 영화에서의 소아 로봇 수술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간략하게 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2025년도 유럽 소아비뇨기학회 ESPU 비엔나에 참석해서 초청 강연으로 했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발표했던 모습이고요. 초청 강의를 소아에서 과연 로봇 수술이 꼭 필요한가, 작은 아이들에서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어떤 로봇 회사들이랑 이런 것과 아무런 상업적 관련성이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소아에서 수술을 할 때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등이 있는데 과연 꼭 이렇게 로봇 수술이 필요한 것이냐, 개복 수술로, 복강경 수술로 다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에서 우리가 수술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얘네들은 굉장히 이제 후각적으로 몸이 작고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공간이 작죠.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공간 안에서 굉장히 섬세한 술기를 구현해내야 됩니다. 또 기능도 보존해야 되고 환자들을 수술할 때 있어서 또 수술자의 피로도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술자의 어떤 수술의 제한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로봇 시스템, 로봇 플랫폼이 이런 수술자의 어떤 그 피로도도 줄여주면서 굉장히 최적화된 소아 아이들한테 최적화된 수술의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로봇 수술의 로봇 팔의 움직임이 굉장히 우리 사람의 손의 움직임이랑 유사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어려운 움직임까지 때로는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로봇 수술 카메라의 시야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10배 정도 확대된 3D 시야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가느다란 혈관과 신경까지도 다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고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수술자의 손이 미세한 떨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떨림까지도 이 로봇 플랫폼이 교정을 해줍니다. 또 여기서 3배 움직이는데 뱃속에서는 3대1의 비율로 움직일 수 있게 섬세하게 더 세밀한 컨트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어떤 인간의 능력치를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들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아이들에서 로봇 수술이 가능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개월짜리 아이의 뱃속에 로봇 팔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신우요관이행부 회색증에서 로봇 신우성형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기구가 굉장히 커 보이죠. 사실 성인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작아 보이는 기구도 영아들 뱃속에서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여튼 효율적으로 작은 공간 안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 2개월 된 아이들에서도 성공적으로 수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팔을 뱃속에 진입시켜서 로봇팔을 제가 조정해서 하는 수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술의 경험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세 미만의 아이들, 또 성인, 또 청소년과 아동들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런 영화들에서도 수술 성적이 좋았다는 내용도 보고한 바 있고요. 이런 저희들의 결과는 미국의 유수한 로봇 센터들의 결과와 유사합니다. 한군데 시카고그룹에서도 4개월 정도 메디안 에이지 4개월 정도의 작은 아이들에서도 수술 성공률이 90에서 100%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결과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의 그룹에서도 이런 로봇 신우성형 수술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이 됐고 오히려 더 수술의 입원 기간이 개복 수술에 비해 짧았으면서 결과는 굉장히 유사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의 또 루리 칠드런스 하스피탈에서도 10개월 미만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에 들어서 로봇 수술은 굉장히 늘고 있고 한데 그 로봇 수술 받고 있는 아이들의 몸무게는 점점 줄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 10kg 미만 아이들에서도 더 작은 아이들 7kg 미만 이렇게 나눠서
7에서 8kg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봤을 때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수술의 성공률이 차이가 없고 수술 시간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아이들에서도 성공적인 수술을 로봇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이런 파일럿 프로세스에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은 그런 신우성형술뿐만 아니라 방광요관 역류를 치료하는 방광요관 재문합술, 요관 재이식술 수술에서도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중국에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발표한 것도 영아들에서도 조금 더 나이 있는 아이들과 비교해서도 수술 성공률이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작은 아이들이 회복이 더 빨라서 뭐 한 이틀 정도 빨리 퇴원을 가능하더라 라는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중복신장에서도 이런 로봇 수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신장의 어떤 병증, 상극신장의 폐색증과 하극신장의 역류를 해결하는 수술들을 저희가 로봇 수술을 할 때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에서 7개월 아이에서 중복요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로봇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하극신장의 역류가 심하고 상극신장의 폐색으로 인해서 수신증이 심했던 아이에서 상극신장의 폐색을 요관 문합술로 해결해주고, 또 하극신장의 역류를 요관 재이식술로 해결해준 케이스예요.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해결해줬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이 로봇 수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복 수술이나 뭐 복강경 수술들이랑 비교할 때 어떤가,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복강경 수술과 비교한 데이터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파일로플라스티 신우성형술 데이터인데, 복강경 수술 아이들이나 로봇 수술 아이들이 나이가 한 6, 7세 된 애들 비교했을 때 수술 성공률을 둘 다 좋았고, 수신증이 좋아지는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룹에서 홍콩 그룹에서 1세 미만의 아이들에서 신우성형술의 결과도 로봇과 복강경을 비교했을 때 시그니피컨트한 차이가 없고, 오히려 로봇 수술이 입원 기간이 짧고, 또 술자들의 그 러닝 커브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걸 술기에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이나 이런 것도 더 짧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복 수술이랑 이제 로봇 수술을 비교한 데이터도 보면은 파일로플라스티 신우성형술을 필요로 하는 신우요관 이행부 협착증 아이들, 이런 아이들 수술을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비교했을 때 1세 미만 아이들에서 개복 수술이 조금 더 수술 시간은 더 빠를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입원 기간은 로봇 수술이 하루 정도로 굉장히 제일 짧다, 유의하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것들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러닝 커브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러닝 커브는 이제 한 15개에서 한 20케이스 정도는 해야 이런 로봇 수술에 익숙해지더라라는 것이 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한점으로 또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가격이죠. 비용인데, 이 로봇 수술의 비용이 아무래도 좀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로봇 수술의 효용성을 이런 비용이랑 연관지어서 많이 연구들이 돼 있었는데요. 이 저널빌로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로봇 수술했을 때 수술 시간은 짧지만 오버롤 코스트, 전체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논문이 보고된 바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휴스턴의 텍사스 칠드런스 하스피탈에서도 체스터 고 선생님과 함께 이 데이터를 냈는데, 방광요관 역류 수술, 로봇 수술로 요관 이식 수술을 했던 결과도 개복 수술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000불 정도 차이다. 물론 이 데이터는 이제 미국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굉장히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싸기 때문에 로봇 수술, 비보험 수술하게 되면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어머님들이 워낙에 이제 태아보험이라든가 소아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두셨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 비용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또 건강보험 이슈를 생각하면, 건강보험이 굉장히 많이 고갈이 되고 있다, 이런 이슈를 생각하면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좀 아낄 수 있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로봇 수술이 장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로봇 수술은 로봇이 갖춰진 데서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데서는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나 자라나는 이 서전들이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이제 이 인스트루먼트 그 기구의 기계 크기 차이가 좀 있죠. 기존의 복강경 기구들은 굉장히 많이 가늘어져 있는데 로봇 기구는 아직은 그만큼 가늘어져 있지는 않아서 조금 더 작은 상처를 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날이 좀 와야 되겠고, 또 로봇 수술을 이렇게 로봇 기계를 아이의 몸에 장착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10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술 시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로봇이라는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계가 중간에 멈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한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은 이제 새로운 수술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면에서 또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복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로 넘어왔을 때도 굉장히 새로운 수술의 한 차원이 열렸다라고 봤는데, 이것은 로봇 수술로 넘어오면서는 또 하나의 기술적인 혁신을 이뤄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AI 학습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기존의 로봇 수술 외의 수술들이 어떤 수술의 데이터가 우리가 기록, 의무 기록을 통해서 수술 기록지를 통해서 이렇게 문자로 기록돼 있고, 소수가 이제 동영상 이미지로 기록이 됐었는데, 이제 로봇 수술을 하면서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로봇 팔의 움직임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학습을 가능하게 된 거죠. AI들이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실제로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도움 없이도 로봇이 스스로 수술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인 이슈나 제도적인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물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해진 상태고요. 마치 자율주행차가 이미 다니듯이 자율주행하는 로봇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고, 실제로 담낭절제술 같은 것들이 로봇이 완전 자율로 시행을 하고 있다. 시행이 가능했다는 것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로봇 수술이 그런 새로운 수술의 시대를 여는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면에서 로봇 수술이 또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텔레서저리, 저 멀리 제주도에 있는 환자를 서울에서 수술하고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고 이런 게 가능해진 플랫폼이다 라는 면에서 로봇 수술이 또 어떤 미래지향적인 면이 있다는 면이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작은 아이들, 1세 미만의 영아들, 10kg도 안 되는 아이들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문헌에 보고되어 있고요. 수술 성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작은 아이들에서는 굉장히 섬세한 술기가 필요한데, 그 섬세한 술기를 도와주는 것이 로봇 플랫폼이고, 이렇게 로봇을 수술했을 때 아이들의 회복이 굉장히 빨라서 부모님들도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아이들은 더 통증도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의사들, 새로운 서전들,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이런 플랫폼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복강경 수술보다 술기의 습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에게 더 좋은 수술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 수술이 정말 수술자의 피로도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이게 수술자의 피로도가 줄면은 환자의 수술 성공률도 높아지겠죠. 피곤한 의사가 집중력을 잃고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한 자세로 안정감 있게 집중해서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그래서 소아 영역에서, 소아 비뇨의학 영역에서 로봇 서저리는 굉장히 안전하고 지금도 시행이 많이 되고 있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 테크니컬 챌린지들이 남아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러닝 커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필요는 있겠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수술을 여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플랫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많은 로봇 수술을 하고 있는데 보호자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 제가 수술한 아이들 정말 회복이 빨라요. 1세 미만의 영아들에서.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 수술 사진은 수술 밖에 이제 흉터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굉장히 흉터도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5년, 6년 지나서 오면은 아이들이 자기 수술 상처를 못 찾아요. 굉장히 배 아래 숨겨진 데다 상처를 만들고, 그래서 피부 접히는 데 하니까 그래서 못 찾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로봇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